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바로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요, 치유비 책 시간인데요. 조용한 이 근무 시간이나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배가 꾸르륵거리면서 뽕 하게 되면 말이죠. 이게 곤란합니다. 네, 네, 냄새가 그렇죠. 나게 되면 더욱더 곤란한데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모든 병의 근원은 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장 건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의학과 한의학 전문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 그리고 한의사 송영섭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현 김미숙 씨도 나오셨습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주제가 부끄럽네요. 부끄럽지만 예. 누구나 다 그렇죠. 일으키는.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사실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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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지만 오늘은 좀 속 시원히 한번 드러내놓고 네, 하는 게 낱낱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헤쳐보죠. 자, 옛날부터 네. 삼쾌, 즉 쾌변, 그리고 쾌면, 쾌식이면 이 건강과 아름다움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네. 자, 이 장 건강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지 이승남 원장님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이게 얘기를.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짜고, 잘 그렇죠? 자면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 이게 싸지 네. 못한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싸거나 뒤로 싸거나 소변이나 대변이 잘 못 나오면 큰 병이 있는 거예요. 네. 특히 대장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세포에 70%가 무려 장 속에 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역세포가 잘못되는 거는 장 건강이 잘못되면 면역세포가 잘못되기 때문에 쉽게 해서 감기부터 아토피, 비만, 암까지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피 호르몬 아니지만 해피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이라고. 네. 얘가 떨어지게 되면요. 바로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ADHD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한데 얘가 또 8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국민 10명 중 3명이 장이 건강하지 않다고 답을 했을 정도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장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한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크게 뭐 나눠서 변비나 설사 뭐 이렇게 나눈다고 쳤을 때 변비 같은 경우는 크게 음혈의 부족, 뭐 기허, 그다음에 뭐 간혈의 상승 이렇게 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음혈 부족이라 그러면은 몸 안에 이제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이제 심하게 생기는 거예요. 수분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변비가 생기고 정체가 되는데 이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변비가 조금 더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생리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음혈이 좀 빠져나가서 남성분들에 비해서 변비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의학적으로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혈가 뭐 부족해서 변을 밖으로 잘 빼주지 못하는 장운동이 좀 활발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음식이 이제 먼저 들어가면은 우리가 위에 들어가죠. 위에 들어가면은 위의 기능은 위주 강기, 그러니까 기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위쪽에서는. 근데 이 간열,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열이 막 이렇게 뜨다 보니까 열은 위쪽으로 뜨게 되죠. 그러니까 위의 기능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려는 기능을 간열이 위로 올리면서 막기 때문에 변비가 또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요, 이게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스가 많이 찰 때, 뭐 방귀를 많이 낄 때도 내가 장이 안 좋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장이 안 좋은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냥 둘을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을 시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귀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을 먹을 때 그 호흡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공기를 많이 먹었을 때 방귀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죠. 경우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음식들이나 뭐 또 탄산음료 같은 걸 먹었을 때 방귀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귀를 많이 낀다고 해서 꼭 장에 문제가 굉장히 심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은 선생님, 연결해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냄새는요? 맞아요. 냄새 같은 궁금해요. 경우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고기나 뭐 단백질 이런 것들 좀 먹으면 냄새가 조금 독하죠. 이승현 원장님, 네, 양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방귀, 어떤가요? 네, 냄새로. 보통 왜 냄새가 심하면은 혹시 뭐 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잖아요. 그거는 절대 뻥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뭐 장이 어떻게 됐냐? 막 이런 느낌으로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얘기했지만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을 때 할 때 냄새가 많이 그렇죠, 나고요. 많이 아까 나요. 얘기했지만 빨리 먹을 때 공기가 들어서 저기 많이 나오고요. 방귀가.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변을 너무 오래 안 봐가지고 아하. 변비가 있으면서 방구 낄 경우 냄새가 많이 날 경우는 그 변비 자체가 바로 나쁜 병의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꼭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치과 네. 의사지만 이 방귀에도 굉장히 그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찾아봤더니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15번에서 20번 이상 낀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워요. 우리 모두 끼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미리 실제 저 네? 같은 경우는 출산 전에는 거의 끼지 않았고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가스가 안 찼던 것 같은데요. 그거 뻥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오해와 진실을 한번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장이 건강해야 몸도 튼튼, 장 건강 제대로 알아보기 첫 번째입니다. 밥 먹자마자 화장실 직행하면은 응응하다. 응응하다. 이게 뭔가 약간 뭘까요? 건강하다. 저기 장 얘기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최혜정 씨도. 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응응응 하다 하고 예, 얘기하시네. 뭔가 장과 관련된 걸로 해야 될 것 빨리 같아요. 가면 안 보통은 뭐 좋지만. 건강하다는 얘기 그렇죠? 있잖아요. 예, 볼까요? 건강 맞아요. 아.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은 밥을 먹자마자 이제 화장실을 가면 난 이제 장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는데 많이 있죠. 사실 반반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오. 거기에 음식물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위에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장을 좀 눌러줘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소장이 이제 자극이 오니까 변을 보러 가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그다음에 식사하시고서는 바로 설사하시는 경우. 네. 뭐 식중에 또 설사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약간 장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화장실을 뭐 직행을 한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건강이 좋다는 건 아니고 설사를 하거나 하하. 잦은 설사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 장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저도 게 좋습니다. 저거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게요. 이렇게 형규 씨 네.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맞습니다. 강아지들은 식사하고 나면 거의 화장실 빨리 가요. 바로 가요. 먹자마자 가죠. 네. 네. 그러니까 걔들은 건강하니까 빨리 가는데 저희 남편 경우는 이제 설사하느라고 막 빨리 가니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걸 저는 봤답니다. 그 중요한 진짜로. 포인트는 네. 바로 먹고 나서 이 배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변의 형태, 상태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한 가지 듭니다. 문제가 네. 뭐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 장의 길이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동양 사람보다는 서양 사람이 장이 좀 짧고요, 동양 사람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마다 또 달라요. 우리 집사하고 저하고 대장검사 해보면 우리 집 사람은 길어요. 호. 저는 짧아서 저는 대변을 잘 보는 편이고 우리 사람은 약간 변비기가 있는 편이거든요. 대장검사 자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변비 네, 변비가 있으면 있으면 응응에 걸리기 쉽다. 큰 병에 뭘까요? 걸리기 쉽다. 큰 병에 큰 병. 볼까요? 오, 대장암 무섭습니다. 이거 아닌 거겠죠? 이제 변비가 있으면 대장암에 걸리십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네. 찾아봤어요. 예. 우리가 이제 2013년도 대하의 한 대장 학문 학회가 대장암 환자를 봤더니 7명 중에 1명이 변비를 호소했고요. 그다음에 대장암 진행도가 높을수록 변비가 더 심해져요. 4기 환자는 3명에 1명이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대장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죠? 우리 저기 이렇게 곱창같이 생긴 거. 네. 호수같이 생겼는데 여기 혹이 생기게 되면 얘가 막으니까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이게 생겨서 암 자체 때문에 변비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여러분 대장암 안 걸리면 뭐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식이섬유 많이 식이섬유 많이 먹으라고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죠. 네, 식이섬유를 파이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우리 변 속에는 음식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식이섬유가 얘를 갖다 잡고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빼내야지만 우리가 대장하고 발암물질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다음에 발암물질이 희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변비가 있으면은 대장암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참 걱정이네요. 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변을 한 2, 3일씩도 못 보는데 자기가 그 변이 쌓여 있다는 걸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력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특히 또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왜 여기 계신다고요? 살포시.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은 장이 좀 이렇게 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 그런 것 자기가 같아요. 예. 이틀 차든 3일 차든 그냥 모르는 전혀 사람이 아프지가 있고요. 않아요. 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네. 군의관 할 때 이제 그 저쪽에 청주 밑에 있었는데 네. 그분은 화장실을 한 번밖에 안 가요, 한 달에. 한 달에요? 네. 그건 심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꾹 한 참았다가 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얼굴도 많이 붓고 배도 네.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좋지가 않은 한 거기 달에 한 때문에 번은 좀 되도록이면은 대변을 갖다 보는 거는 우리가 변비 그러잖아요. 예. 일주일에 3회 이상 안 갈 땐 변비예요. 아, 네. 그래서 한 번에 100g 이하 볼 때 변비예요. 아하. 그걸 갖다 고쳐야지만 만약 그만 고치면 지금보다 최혜정씨 더 이뻐집니다. 피부가 그렇군요. 고와지고 지금도 잠시 이쁘지만 후에 그러면 자세한 비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식이섬유 무조건 응응이 좋다. 무조건? 뭘까요?
은근히 좋다.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 과유불급. 그렇죠. 역시 우리 미수 씨 머리가 너무 좋아요. 예, 딱딱 나옵니다. 네. 예,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딱 적당히 먹으면은 변비에 굉장히 도움이 좋아요. 네. 근데 역시 과하면 안 되겠죠. 안 좋죠. 예, 네.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수용성 식이섬유, 그다음 불용성 식이섬유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사과 같은 거 갈았을 때 이렇게 쭉 갈다 보면은 밑에 즙이 나오죠. 네. 즙 같은 경우는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게 남는 게 그다음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만약에 과다하게 흡수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칼륨이나 뭐 인이나 이런 다른 영양소들이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같이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불용성 그다음 식이섬유는 너무 많아지면은 변을 오히려 못 나가게 합니다. 변비를 좀 더 생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절대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요. 딱 적정량을 드셔야 되는데 그 적정량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본인 나이에 플러스 5g. 그러니까 3살이면 8g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몇 그램은 사실 따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3끼 중에 2끼 정도 식사하실 때 반찬으로 그냥 나물을 먹는 정도 그런 정도면 그냥 적당하다고 뭐 얘기를 사과 하십니다. 매 식사마다 사과 하나 이런 정도 아니고요. 네, 어느 그냥 정도? 식사할 때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식이섬유 하다 보니까 네. 이미 섭취하는 양이 조금 과다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정도만 드셔줘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제 호가 이 네. 대세 김영규이긴 하지만 그 전에 호가 쾌변이었어요. 쾌변. 아. 굉장히 저는 잘 봤는데 네, 쾌변에서 대세로 그렇죠, 바뀌셨네요. 맞습니다. 궁금한 게 제가 이번에 네.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첫 번째로 대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네. 어. 40세가 넘으면서 했는데 네. 한국 남성들이 약간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다. 네. 오히려 위암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추세가 있어서 대장암이 많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설명 우리나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2012년 통계 보니까 대장암 발생이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아, 1위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 송 원장이 얘기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먹었죠? 다 풀로 많이 먹고 그렇죠. 고기는 어쩌다 가끔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 첫 번째는 과다한 그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문제가 되고요. 옛날보다 식이섬유 섭취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 D. 요새는 집안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햇빛을 안 쬐게 되면 비타민 D가 안 돼서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떨어지거나 비타민 흡수가 돼서 안 돼서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운동 부족한 경우. 그 다섯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리가 대장에 용종이 있는 경우. 여섯 번째는 우리가 튀긴 거나 굽는 고기를 갖다 많이 먹는 경우. 일곱 번째 뭐냐? 바로 유전성이에요. 우리가 유방암이 유전이요? 예. 제일 유전성이 센데 그보다 더 센 게 바로 유방암은 여자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남녀 통째로도 가장 센 것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아하. 그래서 집안에 대장암이 있는 사람들은 40세, 50세 넘어서가 아니라 30대 후반부터 대장 검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정부에서 해주는 성인병 검사 있잖아요. 네. 국가에서 해주는 거 할 때 여자들은 유방암 검사를 엑스레이를 찍어줘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꼭 유방 초음파를 꼭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정부에서 해줄 때 대변 검사를 해주거든요. 대장암 검사라고. 맞죠, 네. 이건 대장암 검사가 아니고 대변에 피가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즉, 단편. 네, 그래서 대장암이 뚫어도 피가 나올 경우만 나타나는 거지 대장암이 있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나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40세가 넘으면 5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심하지 마시고 검사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장 건강의 오해와 진실 살펴보죠. 마지막입니다. 살 잘 찌는 체질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나한테 있다. 변비인가요? 변비다. 오, 정답! 원인은 나한테 있다! 어느 나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볼까요? 김윤근이 그동안에 IQ가 한 50 정도 더 네, 올라간 더 것 같아요. 올라갔습니다, 지금. 네. 장속 세균 때문이다? 하하,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장 건강이 나쁘면 감기부터 다 생겼다 그래서 그렇죠, 아토피, 맞습니다. 비만, 암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논문을 찾아봤더니 네.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에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내 세균이 우리 채소 속에 보면 플라보이노이드라는 거 있어요. 네. 그 플라보이노를 갖다 분해하면서 지방 세포를 갖다 녹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내가 뚱뚱했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그 세균이 뭘 네. 기억하느냐? 비만 기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살쪘었지? 그 이런 기억을 느낌으로. 갖다가 네. 세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그릴 가능한 것 때문에 요요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유해균이 많게 되면은요. 우리 몸속에서 이 그 식욕을 억제하는 거가 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렙틴을 갖다 생성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계속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장 속 세균이 나쁜 게 생기면 바로 비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 장속 세균이 또 우리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런 말인데 진짠가요?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몸속에서 해피네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예. 세로토닌인데 아. 바로 그 나쁜 세균이 많게 되게 되면은 바로 예. 세로토닌이 장 속에서 80% 이상 생기거든요. 그 세로토닌이 장 속에 생겨서 어디 가냐? 뇌로 가요. 여기도 기분 좋게 만들었는데 이걸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우울증 생기고요. 그다음에 수면 부족 생기고요. 또 찾아봤더니 ADHD 증후군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식욕도 관계되기 때문에 식욕을 식욕이요? 갖다 많이 네. 올려주고 여성분들에 필요한 바로 이렇게 그 멜라토닌? 멜라토닌 네. 합성을 갖다가 방해해주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잘하면 피부도 까매집니다. 어허. 왕이 나오는 영화 보면은 꼭 그 내관들이 왕의 그 변을 맞아요. 맛도 네. 보고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을 이렇게 잘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예, 예. 내 변을 통해서 내 건강이 어떤지를 네.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보면은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네. 붉은색이다 하면 뭐 대장암, 그다음에 흰색이다 하면 뭐 담즙 이상, 검은색이다 그러면 위출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붉은색 변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변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출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처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붉은색이 나오는 것이고 흰색 같은 경우는 이제 담낭 폐색이나 아니면 담낭암을 좀 걱정을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담즙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흰색 변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검은색 같은 경우는 위출혈. 그러니까 이미 출혈이 된 상태에서 변이 나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까맣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서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검은색 변이 나왔을 때는 좀 위쪽 그쪽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인 게 예. 예를 들어 뭐 오징어 먹으면 파스타 먹었다. 그러면 그런 그런 거는 거는 이제 아닙니다. 네. 뭐 매운 고춧가루를 거 많이 먹었다 먹었다. 이럴 때 빨갛다 이런 거 붉은색 아닙니다. 강점이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네, 빈발할 병적으로, 시 병적으로. 예.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모양에 따라서 이제 변을 체킹을 해보면은 예. 뭐 이런 바나나 모양은 우리 쾌변 쾌변의 상징이죠.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수도꼭지 모양이나 이 토끼 똥 아하. 모양 같은 경우는 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똑똑똑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뭉쳐서 조금씩 나오는 그런 경우들. 수도꼭지 나오면 물방울 모양이거든요. 예. 수도꼭지 모양, 수도꼭지 어떻게 만들어서 대변으로. 똑똑똑 떨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수분이 부족해서 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얇은 면 모양, 뭐 국수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그냥 설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얇게 해서 쭉 빠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영양 상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약간 설사 쪽을 좀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변을 보시고 네. 변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머 더러워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항상 네. 내가 본 변을 확인하고 색깔이나 형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요즘에는 워낙 장 건강에, 이 장 건강에 유산균이 좋다는 말이 많은데요. 원장님, 유산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뭐 얼마나 그렇죠. 먹어야 될지 이런 게 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어렵죠. 그 멜라토닌은 저 수면에 관계된 거예요. 그런 피부가 거죠. 아니고 네. 다 예. 멜라닌이고요. 그래서 하는 게 유산균을 먹을 때 어떻게 좋느냐. 저기 우리 몸속에 그 장 속에 균이 몇 마리 있는지 아세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얼핏 대충. 뭐 몇 억 마리, 어마어마하습니다. 억 단위로 어마어마한. 저는 기억이 억 단위 나거든요. 좀 더 예. 써요. 조단위 네, 조 단위예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균이 있는데 네. 일단 그 적게 볼 때 우리가 그 세균을 볼 때 1kg 자기 몸무게 1kg이 세균이래요. 1kg이 얼마 안 돼 같지만 어마어마한 무지무지하게 많은 균입니다. 네네. 네.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아주 많습니다. 500가지 이상의 세균이 있어요. 유산균이 네. 있는데 거기인데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유익균이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유해균도 필요해. 유해균 중에 일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콜라이라는 성분인데 네. 그거가 있어야 또 저기 식이섬유를 분해해 주거든요. 그래서 네. 비율이 8대 1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거나 유산균을 먹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는 그 한 번 먹을 때 100억 마리 이상의 균이 있어야 돼. 왜? 들어가면서 가면서 죽어버려요. 네. 위산에도 죽고 담즙산에도 죽고 많이 그렇죠. 죽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뭐냐? 균수가 많은 게 중요해요. 아까 500종류 정도의 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추출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7개에서 11가지밖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보다는 여러 개 쓰는 게 좋고 세 번째는 뭐냐?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에요. 근데 저기 혜정 씨 아침 먹고 왔어요? 네, 저는 아침은 아니고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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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 매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죠. 그렇죠. 비실비실하고 쓰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예, 이렇게 막 올리고당이라든지 가는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춘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갖고 나왔습니다. 어,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다양합니다. 많네요, 종류가. 어느 거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달달한 걸 좋아했는데 네. 요즘은 약간 너무 단 것보다 뭔가 좀 당분이 가당이 되지 않는 것. 어쩐지 좋아하고. 현규 씨가 옛날보다 살이 좀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네. 옛날에 뱃살이 조금 나왔는데 이제 소각대가 비슷하게 네, 변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네. 10년 왜냐면 넘었으니까. 보관하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 쉬운 네. 이게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가루. 네. 아, 가루.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네. 왜냐하면 이게 요구르트가 좀 하다 보면 신맛이 나기 때문에 과당이 많이 들어간 걸 먹게 되면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게 좋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건 솔직한 얘기로 홈메이드가 좋습니다. 왜 홈메이드가 왜 만든 좋냐면은 거요? 그러면 여기를 할 때는 이걸 익히느라고 우유 같은 거 갖다 약간 고온에 살균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세균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메이드가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루 만드는 게 더 좋긴 좋아요. 근데 왜 좋느냐 이거는 바로 중요한 게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팅이 된 게 좋아요. 코팅이 얘가 됐군요. 장까지 갈 수 있게 코팅이 아하. 된 게 가장 좋고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좋느냐 얘는 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빈속에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먹지 말고 물을 한 컵 먹어서 마시고. 위산을 좀 씻어난 다음에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산에 약하군요. 그럼 선생님 공복에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유산균은? 좋진 않죠. 그러니까 물을 한 컵 먹어서 위를 갖다 약간 희석시킨 데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마시는 유산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원장님. 네, 마신 유산균도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다 나와 네. 있는데, 액체로 마시나 가루로 마시나 상관없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액체로 마실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게 단 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균수가 얼마나 있느냐, 종류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따져서 자기한테 맞는 걸 맞으면 다 똑같습니다. 효과는. 네. 좋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그렇죠. 마셔라. 자, 이제 한번 네. 한의학 비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비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딱 하나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나로 좋습니다. 요 마입니다. 마. 마. 많이 아시죠? 네. 한약명으로는 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가 변비도 치료할 수 있고 설사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 물론 이제 신기합니다.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요. 네. 이 마 같은 경우는 우리 위나 비를 좀 보호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말려서 먹던가 아니면 좀 달였을 때 그러면은 설사하는 분들에게 이걸 먹게 되면은 그 설사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이 생마를 갈아서 우유에 이렇게 타가지고선 드시게 되면은 변비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설사를 할 수 있도록 병을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먹는 걸로는 이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 혈자리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이 지구혈과 신문혈이에요. 지구신문. 예. 네. 지구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손 보면은 손등 여기 요 안쪽에서 네네. 꺾이는데요. 예. 네. 손 네 개를 이렇게 딱 대요. 손 네 개를 이렇게 딱 대면은 끝 부분 네. 중앙에서 이 끝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지구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1분 동안 꾹 눌러주시면은 일본. 그러면은 누구한테 좋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비. 좋습니다. 네. 3초경이라고 지금 누르면 안 됩니다. 예, 생방송에 누르지 물을- 마시고요. 물을 보내주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지구혈은 변비가 있으신 선생님 분들한테 저한테 스티커 붙여주셨거든요. 네. 저는 아, 이거. 저 포인트입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신문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이 이제 다시 접히는 부분 있죠? 네. 접히는 부분 안쪽에서 새끼손가락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있죠? 손목이랑 손이랑. 그 안쪽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신문혈이거든요. 여기는 선생님 여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화를 좀 떨어뜨려주는 열인데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좀 있으신 네. 분들 있죠. 예민하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을 여기를 쭉 눌러주시면은 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두 근데 가지 배에도 하나 혈자리. 붙어 있는데요. 네,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하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이 쾌변을 부르는 마사지